아줌마방님께서요, N차 감염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 집단 감염자가 다녀갔다는 곳은 저 스스로가 잘 안 가게 됩니다. 문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 사람과 접촉하진 않았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 감염 발생 지역을 남겨도 언제나 언제까지는 그냥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집 근처에 그 카페에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터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오. 제가 거기 지나가는 거 거의 다 날마다 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아. 만약에 제가 거기 혹시나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쓸 거예요? 예. 주변에 내가 흔히 가는 너무 불안해요. 곳에서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뭐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유명한 우리 카페 같은 데서 한 50명 넘게 환자 발생했던 네. 적이 있었죠. 공간에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카페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지 못하니까 마스크 벗고 이제 차를 마시는 사이에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에어컨 밑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 층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고 뉴스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네. 거리 좀 떨어져 있었고 이제 멀리 있었으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했던 분들이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고 집에 갔다가 가족들한테 전파시키고 너무나 안타깝네요. 직장에서 이제 동료 전파시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안 나타났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에어컨 바람으로는 그 비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말도 좀 무거운 거는 에어컨 바람이 안 실리고 그냥 떨어지는데요. 가벼운 거 같은 건 타고 한 5m, 10m도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실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방 장치도 좀 위험하겠네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히터라고 하잖아요. 예, 히터 열기. 난방도 어차피 날아가니까 이제 그거에 바람 타고 나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바람 자체 방향이 사람을 타고 가지 않고 이제 바닥으로 가거나 천정으로 가면 좀 덜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환기를 시키게 되면 이게 날아가더라도 이 환기를 통해서 희석이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겨울철에 아무리 춥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특히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못 쓰니까 환기를 자주 정말 시켜주는 자주 게 하셔야겠네요. 이제 안전한 데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혹은 손님들이 가신 다음에 심지어 손님들이 있을 때라도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아유,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식당에 간 적이 네. 있었는데 문을 안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추운데 좀 추운데요. 그랬더니 코로나라 문을 못 닫는 아, 거예요. 예. 오히려 아예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예.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도 좀 조심해 쓰셔야 되는 게 이제 햇바 필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걸러내지기는 예. 하는데 그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공기청정기 입구 부분에 바이러스가 묻게 되면 이 바람 타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오히려.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세먼지와 달라서 공기청정기를 너무 믿으시는 것도 좀 곤란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몇 차례 있어서 아마 염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꽤 많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신 분께 이야기를 어렵게 들어봤습니다. 그분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면 갑자기 마스크를 써요. 태어나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식당에서 식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김지호 씨. 그는 얼마 전 50일간의 투병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6명이서 이제 식사를 했었고요. 평소 먹던 대로 먹었어요. 그냥 가운데 이제 메인 디시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각자 뭐 밥이랑 국 정도 있고 마주보고 분명 밥을 먹은 친구도 있는데 저만 걸렸더라고요. 코로나19에 걸린 후 예전보다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는 지호 씨. 함께 나눠 먹는 음식보다는 1인상을 선호하게 됐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빼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우리 각자 앞접시에다 덜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제 그렇게 나눠 먹는 식사를 조금 자제해서 혹시나 모르는 확산을 이제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되고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지호 씨.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날은 언제일까요? 누군가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고 대부분 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한순간에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회복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야말로 걸린 게 아니라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뭘 딱히 의지가 잘못해서 아니니까. 걸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카페 가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거기서 감염됐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누구한테 내가 감염됐는지 확인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픈데 또 그 감염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피하고 이런 모습도 겪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윤문식 선생님이랑 이경희 씨 나오셔서 식탁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그걸 보신 시청자께서 또 걱정이 되시는 네. 모양이에요. 저는 노인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길이가 2m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4인용 식탁도 뭐 140, 70, 8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식탁이 좀 이제 직사각형이면 이제 끝에 앉아서 돼 있는데 원형이면 사실 힘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집에서 같은 경우에 좀 환기 좀 살짝 시켜 놓으시고 일단 1m 정도는 거리는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 끝에서 좀 드시는 방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리고 한 분이 뭐 증상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죠. 시간차를 두고 좀 따로따로 식사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상 선생님이야 뭐 전국의 온갖 식당 다 둘러보셨으니까요. 그렇게 큰 식탁이 쉽지 않죠,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요즘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우리 집밥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집밥 레스토랑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집밥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보면 그 1인 반상으로. 반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식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혜영 교수님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으로 1인 반상이 내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찬을 공유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먹게 되지 1인 반상이면 그래도 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1인 상을 차리면 골고루 내가 어느만큼 먹었는지 알 수 있죠, 사실은. 편식하는 것도 눈에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골고루 먹는 것에 영양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참 말씀하셨듯이 위생활동 엄마들이 힘들어요. 이게 뭐 1인상 하려면 그 그릇도 다 사야 되고 쟁반 사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식판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식판으로 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의 핵심은 거리다 뭐 이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식사할 때 거리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의 염려점은 식기를 공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설거지라고 해서 네. 뭐 밥 먹고 나면 다 같이 가족이 먹은 걸 함께 씻기도 하는데 요 식기를 공유하는 거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까? 아니 근데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설거지 잘 하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거 세척도 되게 중요한데요. 또 같이 꼭 해야 되는 게 소독이에요. 설거지는 세척이라는 부분은 그릇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 또는 오염된 물질을 세제 묻혀서 또 거품을 충분히 내서 닦아내고 또 물로 여러 번 씻어요.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소독액을 만들어서 소독하는데 가정에서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쉽게 권할 수 있는 건 열탕 소독이에요.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숟가락, 젓가락, 그다음 밥그릇 정기적으로 소독해서 사용하시면 가정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교수님 식품 영양학과에서 설거지법도 가르쳐요 원래? 네,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영양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처음 전처리해서 준비하는 거 마무리까지 아주 중요한 아니, 내용입니다. 뭐 사실 신생아 있는 집에서는 뭐 그런 아기들이 쓰는 물건은 다 이렇게 소독을 하거든요. 물 끓여서. 예, 뭐 자외선, 적외선 소독기 있고 한데 요즘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집에는 그 소독기를 다시 꺼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애기 다 컸는데 이걸 왜 꺼냈어? 그랬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 여기다 살균해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 집은 애 키울 때 자외선 소독기 이런 거 썼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우유병에 물 끓여가지고 다 이렇게 돼야 했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네요. 아이고, 네. 우리 때는 물 끓이지도 않았어. 요즘 음식점에 가면 주방에 대부분 그 식기세척기를 갖추고 있어요. 네. 그 아, 그거는 세척기가 다행이다. 세척 더불어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열탕으로 소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거의 매일 아침 다시 전부 삶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이재갑 교수님 그러면 이 식기 공유와 뭐 감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됐나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를 이미 미국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기를 따로 쓰는 사람들하고 식기를 공유해서 이제 같이 쓰는 뭐 집안이나 이제 그런 네. 직장 같은 데를 봤더니 식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에서의 감염률이 한 2.7배.
거의 3배에 가깝게 됐는데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면 식기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식기 있는데 자주 가서 만나게도 되죠. 또 식기를 꺼낼 때마다 그 식기들을 만질 때 주변에 있는 식기들을 만져요. 특히 젓가락에 숟가락들이 한 통에 있으면 자꾸 만지다 보면 내 손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그 젓가락 숟가락 안에 있는 다른 숟가락, 내가 안 쓴 숟가락하고 젓가락에도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걸 꺼내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어서 교수님 그리고 왜 구내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수저통이 있고 거기에 물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수저를 다 꽂아놓은 다음에 꺼내서 물을 약간 털어서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에 뭔가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손을 안 씻고 오신 분이 만약에 그런 걸 만지게 되면 물기가 묻어 있으니까 내 손에 있는 균들이 그 안에서도 증식할 수도 들어가서. 증식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제일 늦게 이제 식사를 와서 젓가락 꺼내는 사람은 좀 지저분한 숟가락을 이제 다 세척이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식상 선생님 언젠가부터 식문화 바뀌어서 요즘 식당 가면 테이블에 서랍 숟가락 통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편리함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안에도 1인용으로 전부 수저집에다가 따로 이렇게 각각 서랍 안에도. 예. 그렇게 해서 네. 정리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식사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각자 가정, 학교 어디 다른 곳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가 군형이 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중3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너무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 수저, 젓가락 가져오게 하고. 어머.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잡는 것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공통으로 쓰는 뭐 집게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서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몇 군데를 옮기면서 입학할 때마다 주던 도시락이 있어요. 이거 식판 조그만 거. 그 식판이 몇 개 기념으로 내려놨던 걸 다시 꺼내서 희석 거, 내 거, 그래갖고 2개 이름을 써서 아예 그것만 잡게 해놨어요. 집에서도. 잘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 하나가 허점을 보이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같이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저 지금 다 다르겠지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수저 이런 게 군대 훈련소에서 안 나왔어요. 아, 네네네. 여기서 미지 숟가락 이러면서 주걱 많은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차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위생적이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 왜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종이에 쌓여 있는 거. 일회용 그걸 쓰면 그게 안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일회용품. 일회용도 일회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문제가 식당에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 일회용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보관과 관리를 주의하셔야 돼요. 일회용품이라고 무조건 믿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혹시 그 나무젓가락은 종이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과정이 조금 찢어지거나 틈이 생기거나 하면 습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균이 증식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묻거나 그럼 우리는 또 안심하고 그냥 막 사용하죠. 나무젓가락을 씻어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먹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포장 배달 음식 많이 먹게 되면서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질문도 또 누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자께서 식당에 가서 저는 너무 불안하니까 음식을 포장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많아서 환경 네, 오염까지 맞아요.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맞아요. 식품 영양학과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내오셨어요. 이게 포장 용기 같은 거?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양과 환경 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들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만 환경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회용품만이 능사가 아니라 깨끗하게 세척, 소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개인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들아이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는 김밥집에 포장하러 갈 때도 그릇 가지고 가요. 이렇게 받아와요. 김밥이든 뭐 네. 다 음식이든 주부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포장을 하러 갈 때는 내 그릇을 가져가면 근데 냄비에 다 넣으면 간혹 되거든요. 업소에서는 또 그걸 불편해하세요. 네, 이게 또 안전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포장지가 더 깨끗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좀 살려면 불편한 것 좀 참아다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뭐 근데 지금 자영업으로 식당 운영하시는 네. 분들은 들으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싶거든요. 음식을 얼마나 만드는 힘드실까.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맞아요. 예. 네.